지난 시간에 세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배웠고, 세포 소기관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는데, 조금 특징적인 거 하나 알아보자. 세포는 실질적으로 핵과 그 외의 물질, 이제 핵과 그 다음에 세포질로 나뉘었고, 그 다음에 그 세포질의 역할 중에 특징적인 거 알아둬야 될 게 뭐 있었어? 이중막 구조, 세포막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구조 외우라겠지. 핵하고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꼭 기억해. 그리고 그 셋은 자체 DNA가 있다는 것도 외우라고. 그 다음에 그 라이보솜도 존재한다는 거, 각각의 독특한 라이보솜이 존재하죠. 그 다음 라이보솜 계속 얘기했지, 선생님이. 그 애는 단백질의 합성의 주요 소기관이라고 꼭 외워두고, 그 다음에 각 기관들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 자세히 외울 필요는 없어. 시험 보기 전에만 잠깐 외우면 되니까. 하여튼 대표적인 거, 핵과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중막 구조다. 그리고 단백질을 생성하는 라이보솜이 존재하면 거치면 소포체.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매끈면 소포체. 거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골지체로 지나가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까지 알아뒀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동하는 그 막, 그러니까 세포를 둘러싼 막을 세포막이라 불렀고,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으며, 그거는 막단백질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물질의 이동, 그 다음에 그냥 인지질 이중막을 통과하는 물질의 이동을 각각 막단백질을 촉진 확산, 그 다음에 그 이중막, 인지질 이중막 구조를 단순 확산으로 선생님이 구분을 해서 물질들의 이동, 단순 확산은 기체들, 그 다음에 막단백질은 보통 수용성 이온이나 아니면 고분자들, 포도당 같은 거, 아미노산들이 이동한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런 확산은 ATP가 필요 없다. ATP가 뭐였어? 우리 몸의 화학 에너지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지? 미토콘드리아. 그치? 그런 것들 잠깐 알아두고, 다음에 그 삼투 조건 중에서도 여러분들 등장액이라 해가지고 우리 몸하고 똑같은 농도가 비슷한 액을 등장액, 우리 몸의 농도보다 좀 떨어진 물 같은 애들을 저장액, 우리 몸의 삼투압보다 좀 높은 애들 고장액에 넣었을 때 세포들이 쭈글쭈글해지느냐 팽팽해지느냐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농도가 더 진한가를 구별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어. 그거 꼭 봐두고 이제 오늘 시간이 되면 그 부분까지 확인해 보자.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변화를 칭하는 말이야. 자, 몸 안의 화학 변화를 생명과학은 이렇게 칭해.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러니까 몸이라는 표현을 쓴 건 좀 더 우리 주관적인 표현이고, 사실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이다. 그리고 이런 물질 대사가 요거를 따라오거든. 항상 에너지를 얻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이 표현을 봐라.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 에너지 대사가 따라온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면 좋겠어. 동그라미 1번에 써있지? 물질 대사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이런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좀 더 화학 변화가 잘 일어나라고 얘를 이용하거든. 인자임 외워야 돼. 효소는 간단하게 말해서 촉매 중에서도 정촉매야. 이제 촉매의 역할에 대해서도 뒤에서 배울 거거든. 지금은 저 정도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우리 여기 효소 앞에서 배웠듯이 얘는 무엇이다? 단백질이었다도 명심하자. 그래서 효소의 주 성분은 사실 라이보솜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들은 소포체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골지체를 통해서 포장돼요.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잖아. 그 골지체는 물류창고다. 사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물질 대사는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느리다라는 얘기야. 느리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두 개를 들었어. 이 예를 두 개를 잘 봐봐. 자, 포도당 하나를, 물기를 쪽 짠 포도당 하나를 이렇게 생긴 포도당 하나를 각각 하나는 호흡을 통해서 하나는 연소를 통한 실험을 해보자. 봐, 둘 다 화학 변화거든. 둘 다 화학 변화인데 약간 다름이 있다. 이쪽의 화학 변화는 느리게 일어나. 단계별로. 이쪽의 화학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둘 다 화학 변화야. 근데 저 반응은 천천히 일어나고 얘는 매우 빠르게 일어난단 말이야.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그래, 이 에너지가 빛에너지와 열에너지로 동시에 나온다는 거지. 이게 연소야. 근데 얘들은 열에너지야. 순수하게. 대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일어나서 이 중에 한 40% 정도를 얘로 저장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겠어. 호흡은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에너지 중 40%를 ATP로 저장하더라. 그리고 이 물질대사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또 미토콘드리아잖아. 일어나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야. 이거 노트 정리 잘 해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말이 되게 만들어 볼까? 보통 연소가 일어나면 고온이 필요한데 연소라면 400도씨 이상의 고온이 필요해. 이거는 물질을 쪼갠 다음에 다시 재배를 시키는데 쪼개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몸 안에서 혹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약 36.5도씨라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누가 관여해야 돼? 효소가 관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도와준다. 그래서 뒤에서 배울 때 조심할 게 뭐냐면 효소라는 게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 맞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준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린데 왜 쟤는 효소가요? 아니야. 온도가 낮아서 잘 안 일어날 반응을 효소가 잘 일어나게끔 유도해 준다는 얘기야. 물론 효소는 절대 반응에 참여하진 않고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자, 그러면 이제 둘의 차이점이 뭐냐? 효소가 관여한다, 안 한다. 37도씨 저온이다, 400도씨 고온이다. 하나는 발생한 에너지 중 일부를 저장한다. 얘들은 모두 빛과 열로 내보낸다. 그럼 공통점은 뭘까? 둘 다 산소가 관여한다는 거잖아. 산화된다는 얘기라고. 산소가 관여한다는 게, 그러니까 연소도 산소가 관여하지, 물질 대사인 세포호흡도 산소가 관여한다는 점. 이 점이 뭐와 뭐의 차이야? 호흡과 연소의 공통점. 산화됩니다. 그 다음에 생성물, 공통적인 생성물. 그래서 뭐 공통점 정도만 연소와 호흡에 공통점 정도만 뽑아놓는다면 일단 산소가 관여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산화반응이라 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물로 CO2하고 H2O가 나오잖아. 동일하다.
요 정도만 서로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물질 대사는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호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림을 종종 나중에 볼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 이렇게 구조가 있으면 이거 누구다?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모두 들어있죠? 그리고 요런 화살표를 볼 거야. 요렇게 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 요 정도? 아파트 아니다. 조심해라.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포이트라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 역할이야. 몸에 쫙 퍼져 있어, ATP가. 알겠죠? 요렇게 되는 그림이 나오면 이건 물질 대사고, 여긴 반드시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그래서 저 효소가 여러분들 소화 효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물질 대사에는 다 효소가 관여합니다. 물론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하고요. pH에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고열에 시달리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죽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고열에 시달리면 설사하고 막 난리 난단 말이야. 이게 물질 대사가 제대로 안 돌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자, 물질 대사의 구분. 그래, 물질 대사가 일어남에도 자, 고분자가 되는 과정과 저분자가 되는 과정의 차이가 있어. 이 그림 꼭 그려놓자. 뭐 작고 간단한 분자, 그리고 크고 복잡한 분자. 그래서 이거를 고분자라고 부르죠, 우리는. 얘를 저분자라고 불러요. 얘는 분자량이 좀 작은 애들. 얘는 분자량이 큰 애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이면 누가? 포도당이.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면 단백질이. 이렇게 될 수 있죠.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될 수도 있고, 탄수화 물이 포도당이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 과정 사이클링이 뭐냐? 잘 보세요. 얘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데 에너지가 흡수가 된다고 그래요. 동화작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제 반응의 진행 방향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 세로축을 에너지 준이라고 잡아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쓰인 대로, 이 글에 쓰인 대로 여기를 아미노산이라고 한다면 얘가 뭐를 하면 합성이 되면 단백질이 되면서 고분자가 되잖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저걸 에너지가 흡수한다. 그리고 화학에서는 이걸 흡열 과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열을 흡수한다. 흡열 과정이라 부르죠. 자,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면서 흡열 과정을 하는 이 과정을 화학은 이것을 중합 과정이라 부르지만 생명과학은 동화다라고 부릅니다. 동화. 알겠죠? 합성이 뭐라고요? 동화입니다. 이거의 예로 잘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서 포도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얘를 뭐라 불러요? 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합성.
그때 누가 들어가요? 빛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바로 동화작용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쌤이 아까 본 건데요? 아니, 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무슨 동전을 쌓아놓은 같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로는 얘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O2가 나오고요. 이게 광합성이거든요. 저 옆녹체 그림. 알겠습니까? 저 옆녹체에 들어가서 저분자인 CO2와 H2O가 들어가서 포도당과 산소를 발생시킨다. 이게 동화작용이다 라고 얘기하죠. 알겠지? 그럼 반대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과정, 이거 어디서 일어나죠? 라이보솜에서 일어납니다. 이것도 동화죠. 알겠어요? 라이보솜에서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반대로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가는 과정 어디서 일어났죠? 미토콘드리아.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무너지는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요? 위와 소장. 소화잖아요, 소화. 이게 분해 과정이라고 그래요, 분해. 우리가 중학교 때 분리가 물리변화고 분해는 화학변화인데 생명과학에서는 그걸 이화, 다르리. 알았죠? 서로 다른 물질로 분해한다. 이화작용. 그러니까 동화의 대표적인 소규관은 뭐다? 엽록체입니다. 이화의 대표적 소규관은 누구다?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동물, 식물에 모두 존재하는 동화작용 기관이 어디라고? 라이보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배울 줄 모르는데 리소좀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리소좀도 여러분들 소기관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는 소기관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세포에 병원균이 침투하죠. 그러면 이 라이소좀이라고 하거든요. 라이소좀이 가서 얘를 쓱 끌어들여서 가수분해 시켜버려요. 그럼 여기서 누굴까요? 가수분해 시킨다 했습니다. 이화작용이죠.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응용하자. 자, 이런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에너지 변화 볼까요? 포도당이 요쯤 된다. 에너지가 높아요. 그렇다면 이산화탄소와 물은 요쯤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거지. 대신 이것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면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지 않고 일부를 ATP로 저장을 할 수 있죠. 여튼 이걸 발열 과정이라고 불러요. 열이 발생되는 과정이다. 발열 과정. 역시 어디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자, 이런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생명체, 우리 몸 같으면 36.5도씨에 일어나더라. 36도를 믿으시면 굉장히 좋은인데 일어나지 않을 그 화학 변화를 누가? 효소가. 그래서 생체 촉매, 생명체 내에서의 정촉매 역할, 생체 정촉매라고도 부릅니다. 생체 정촉매. 알겠죠? 촉매는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반응의 속도를 빠르거나 느리게 조절해주는 물질이 촉매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효소는 빠르게 해주는 놈이고요. 느리게 해주는 효소도 있습니다. 촉매도 있다고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화효소는 모두 제예요. 정촉매. 근데 무기촉매 정도에 해당되는 애라면 임산이 있어요. 임산. 자, 촉매는 참고예요. 이건 참고. 정촉매와 부촉매가 있거든요. 우리 몸 안의 효소가 모두 정촉매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의 효소가. 그 다음에 뭐 이산화망간이지 이런 애들이 여러분 정촉매입니다. 과산화수소를 막 분해시키는 거. 그 다음에 효소 중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뒤에 실험에서 많이 나오는 애가 얘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스로 끝나면 효소예요. 효소. 말테이스, 락테이스, 수크레이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런데 이스로 끝났으니까 효소겠구나. 하지만 아밀레이스나 아니면 라이페이스나 펩티데이스나 이런 애들은 어디서 주소 들어봤을 거예요. 또 하나 신으로 끝난 애들 펩신, 트립신 이렇게 신으로 끝난 애들도 역시 효소입니다. 근데 얘는 속도를 되게 빠르게 해주는 애들이에요. 얘는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애들인데 부촉매 중엔 속도를 감소시키는 애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인산이에요. 인산. 인산은 산이에요. 산. H3PO4 산인데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산화수소 이 과산화수소수거든요. 여러분 이 과산화수소수는 어디서 많이 써요? 당연히 병원에서 많이 써요. 병원에서 소독약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발생이 잘 돼요. 그 다음 또는 얘를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반응을 잘한다고. 이게 정촉매입니다. 얘 우리 여러분 혈액 속에 있어요. 혈액 속에. 그래서 우리가 상처 나잖아요. 혈액이 난 상처에다 얘를 부으면 허옇게 일어나요. 이게 산소입니다. 살균작용하죠. 근데 병원에서 막 상처 난 환자들 응급실 같은 데 이런 사람들 막 들어오잖아. 그럼 통을 열어서 갖다 뿌려요. 그냥 몸에다가. 요만한 상처가 아니라 진짜 교통사고 환자들 온몸에 전신에 상처를 입고 들어오잖아. 그냥 갖다 뿌립니다. 3통, 4통. 근데 어느 정도 뿌리다가 남잖아요. 그럼 놓고 막 사람을 치료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계속 오랫동안 냅두면 산소가 다 빠져나가서 과산화수소가 능력치를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때 뭐 간호조무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그 통 속에다 얘를 넣어요. 누구? 인산을. 그러면 반응이 늦춰져요. 알겠어요? 산소가 더 천천히 발생한단 말이지. 이럴 때 쓴다. 그러니까 꼭 효소 같은 생체 정촉매도 있지만 부촉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자, 효소와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보세요.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이고 생체 촉매라고도 하는데요. 굳이 말한다면 얘들은 뭐라고요? 정촉매다. 반응에 참여하진 않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미량의 효소도 기질이라고 하거든. 그 효소와 관여하는 애들.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스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걔들만 분해하잖아요. 펩신은 단백질만,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는 지방만. 이렇게 기질의 특이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라이페이스가 있더라도 엄청난 많은 양의 지방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소는 바로 뒤에서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효소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효소의 작용과 활용.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신은 반응하지 않으면서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효소의 기능 중에 바로 얘가 나왔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세로축은 에너지 준위, 가로축은 진행 방향이라고 그래프를 그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뭘까요?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그럼 이거는 발열 반응이에요. 맞아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잖아. 발열 반응이고 또 이런 반응을 이화라고 불러요. 분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거 호흡이에요. 자, 그럼 저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이고 저 반응열인 게 무엇인지 잘 보세요. 그림만 보지 마시고 만약에 여기에 이런 놈이 있다고 써봐요. A2, B2. 근데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반대로 하자. 포도당이 있어요. 여기는
물이 있고요. 그럼 얘가 일로 가는데 고분자가 저분자로 간 거잖아. 그걸 표현해 준 거야. 세 개가 붙어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다. 그럼 저 에너지 변화는 뭐냐?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을 해요, 둘이. 그럼 반응을 하면 얘가 된대요. 이 둘이 자기들 물질을 이루는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웁니다. 저 물질을 이루는 결합인데 그 화학 결합을 끊으려면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반응물을 끊어서 완벽하게 원자들을 다 나눠놓은 상태, 요 상태가 활성화 상태. 이 활성화 상태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갔으니 이거 무슨 과정이야? 흡열이죠. 열을 흡수한 과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얘들이 다시 결합을 할 거 아니야? 재결합을.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뭐예요? 발열이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질들을 다시 재결합을 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다. 여러분,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화학 변화 시에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에너지가 낮은 게 무조건 안정이에요. 에너지 높은 애가 불안정한 것이고, 화학에서는 어차피 생명과학도 화학의 일부거든요. 화학 변화에서 안정하다는 말은 화학 변화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응물보다 활성화 상태가 지금 뭐예요? 불안정한 상태인 거고요. 이 활성화 상태보다 이 생성물이 안정한 상태인데, 모두 활성화 상태보다 안정한 상태예요. 누가 더 안정하다? 얘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차이만큼을 방출하는 게 반응력이에요. 자,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 뭐 이런 부부가 있어요. X부부, Y부부. 알겠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결합하고 있었겠죠. 근데 얘들 둘이 눈 맞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불륜이죠. 사랑과 전쟁입니다. 근데 얘들 둘이 불륜 활동을, 얘들 둘이가 촬영을 하러 다니다가 둘이 눈 맞았어요. 그래서 네 명이 모였어요. 야, 이렇게 살 바에는 다시 결혼하자. 좋다. 이제 결혼합니다. 문제는 헤어져야 되잖아. 이혼할 때 뭐가 제일 문제야? 이거잖아. 그치, 이거잖아. 야, 씨, 어떻게 하지? 나 좀 더 줘. 싫어. 막 할 때, 후련히 누가 나타나는 거야? 오른쪽에 법전을 끼고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알겠죠? 원래, 보세요. 얘들은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돌싱이 돼야 돼요. 에너지,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사실은 얘들도 돈을 버는 거지. 위자료면 내 돈, 네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딱 벌었는데, 그리고 다시 결혼할 때 이제 또 돈을 쓰겠죠, 주변에. 와, 엄청 쓰겠고. 우와. 예식장 잡고, 밥도 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돈 엄청 쓰죠. 자, 얘들이 돈이, 봐봐요. 결혼할 때 100만 원 들은 거지. 조건이 뭡니까? 결혼할 때 100만 원 들었으면 이혼할 때도 1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이 물질의 특징이에요. 얘들은 얘네 부부보다 좀 돈을 더 많이 썼어요. 그죠? 이 두 부부가 이혼하는데 얼마 들어요? 300이 된 거예요, 총. 그쵸? 근데 다시 결합한 부부는 이거잖아. 그지? 아이씨, 우리 또 그래도 이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 부부니까 총 얼마냐? 600이지? 600을 쓴 거라니까? 자, 지금 이혼하면서 이 두 부부가 얻은 돈이 서로 각자 300이야. 근데, 아우, 결혼을 과다지출을 해버렸네. 그러면 이 부부가 이 부부로 가면서 얼마의 돈이 이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야? 300의 돈이 마이너스지.
그게 반응열이야. 자, 그런데 이 에너지를 낮추는 사람이 이분이란 말이야. 이분. 누구야? 변호사. 그래서 오히려 적은 에너지로도 이온을 한 거지. 적은 에너지. 이 정도의 에너지로도 얘가 이온이 된 거지. 활성화 상태. 그럼 당연히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 알았어? 근데 웃기는 건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면 빨리 이혼을 해. 근데 에너지 차는 어떠냐? 자, 여기서 노란색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지. 빨간색도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똑같다는 거야. 300만원 손해보는 건 똑같다고. 대신 활성화 상태가 원래 반응을 할 땐 좀 더 어렵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효소를 사용해서 이 효소라는 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 상태를 이 노란색을 줄여줘서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해준다. 알겠어요? 빠르게. 그러니까 도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는 변하지 않아. 그런데 시간을 줄여주는 게 촉매의 역할이라고. 알았어? 그럼 저 인산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지? 부촉매를 집어넣으면 변호사 잘못 만나면 이렇게 돼. 그치? 더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도 300 빚지는 거거든, 300. 응? 특징이 그거야. 그러니까, 효소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 이거는 건드리지 못해. 이게 반응열이야. 반응열은 건드리지 못하지만, 뭐는? 그치. 활성화 에너지 저값은 줄일 수 있어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봐.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 이거 발열이야, 흡열이야? 당연히 발열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반응이. 알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반응열이라고 불러. 요거는 절대 못 건드려, 촉매도. 알았니? 그런데 누구는 줄일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노란색이면 활성화 에너지가 줄었잖아. 결론, 활성화 에너지가 뭡니까?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에서 보여요? 활성화 상태가 될 때까지 에너지. 기역과 니은 중에 누가 촉매가 사용된 거라고? 니은이요. 그래서 촉매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저 니은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0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여기서 바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론상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봐봐요. 이쪽 오른쪽 방향이 정방향이면 반대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 역방향이죠. 그럼 반대 방향이라는 건 아까 얘가 반응물이고 생성물이었지만 반대로 가게 되면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잖아. 맞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된다고. 여기는 포도당이 있어. 이렇게 O2가 있고, 근데 여기는 CO2가 있고 H2가 있는 거지. 자, 정반응은 호흡이야. 얘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근데 역반응은 뭐겠냐? 광합성이야. 그지?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그럼 역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역반응은 이게 활성화 에너지죠. 이해가냐? 역반응은 이게 활성화 에너지잖아. 자, 역반응은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이잖아. 흡열 반응은 촉매도 절대 활성화 에너지를 0으로 못 만들어. 왜? 자, 흡열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 속에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 이 반응열이 들어가 있거든. 다시 말해서 활성화 에너지의 반응열을 뭐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0으로 못 만들어, 흡열을. 하지만 발열은 0으로 만들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반응물에, 자,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흡열이잖아. 그럼 이 반응에서 반응열은 이거거든? 이거 절대 못 건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반응에서 반응물이 얘라면 이 에너지 준위에서
활성화 상태까지, 요 높이까지 요만큼을 우리는 뭐라 불러? 활성화 에너지라 부르잖아. 활성화 에너지라 부르는데, 정반응은 이 파란색의 활성화 에너지 속에 얘는 안 들어있잖아. 근데 역반응은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흡열은 활성화 에너지를 0으로 만들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애가 누구라고요? 효소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야. 봐봐. 효소가 없을 때보다 있으면 에너지가 낮아지거든. 그럼 뭐가 빨라진다? 속도가 빨라진다. 알았어요? Q를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속도가 빨라진다. 그 다음에 반응열은 잘 봐라.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잖아.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이 반응열은 효소조차도 어쩔 수 없다. 효소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변함없다. 대신 효소는 속도를 빠르게 해줄 뿐이다. 자, 생명체 밖에서는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걸 연소라고 불렀단 말이야. 생명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몸의 기관들이 망가져.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그잖아.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는 이 효소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이 효소가 에너지를 낮추어 적정한 온도에서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게끔 유도하는 거지. 천천히 일어나게끔 유도를 해야 단계 잘못된 거 수정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들을 조망조망 끄집어내서 저장도 할 수 있고, 물론 속도가 굉장히 빠른 반응도 존재를 해.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도 효소 작용에 의해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자, 다시 효소는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그랬더니, 쌤 아까 호흡은 이렇게 되던데요, 속도가 느려지던데요. 얘를 잘 봐라. 무슨 온도에서도, 저온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준 효소다. 알았지?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효소지만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것도 효소다라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야. 알겠지? 자, 효소 첫 번째 임무, 뭐를 낮춘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활성화 에너지가 뭔데? 반응물이 활성화 상태가 될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이며, 이 활성화 상태를 넘어가야 생성물이 될 수 있어. 물론 그 생성물이 높으면 흡열이고 낮으면 발열이겠죠. 알았어요? 다 같이 활성화 상태가 될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라면, 그 에너지가 낮으면 어떻겠어? 좀 더 빠르게 생성물로 갈 수 있겠지? 그거를 해주는 게 누구라고? 효소. 하지만 그 효소도 절대 못 건드리는 에너지가 뭐냐고? 반응열을 못 건드린다. 알겠지? 그게 첫 번째 내용. 효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이 잘 일어나게끔 도와준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효소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미 효소는 여러분, 단백질이며 적정 온도가 필요하고 이런 걸 떠나서 아까 효소가 촉매라겠죠? 왜 촉매이며 그런 촉매인 효소가 과연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게 우리 몸은 그렇게 많은 효소가 필요한가 보는 겁니다. 자,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이거 넘어갔잖아요. 단백질은 온도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냉동인간 들어봤죠? 찜통인간 들어봤어요? 냉동시키면 언젠가 해동을 하면 생명체가 살 수도 있어 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구운 돼지가 다시 팔팔한 돼지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보통 단백질의 비환원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은요, 고온이 돼버리면 그 모양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가 없지만 저온은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다만 얼리려면 물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물 분자가 얼음일 때보다 물일 때가 밀도가 커지거든. 부피가 줄면서. 그래서 그 물분, 우리 몸의 한 70%가 물이니까, 70% 80% 물이니까, 8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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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었다 녹았을 때 그 팽창률에 따른 몸의 체적 변화를 생명체가 견뎌야 돼요. 그 기술력이 아직 인간들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얼려있는 사람들은 진짜 있대요. 불치병에 걸려서 해동시키는 기술력이 아직 딸립니다. 하지만 그걸 부었다? 부은 사람을 다시 돌이키긴 좀 어렵겠죠. 그지? 자, 근데 이 효소가 단백질이 되면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갖는다. 이거 누가 부여해 주는 겁니까? 바로 소포체에서 부여를 해줘요. 소포체에서 효소들마다 고유한 구조를 기억했다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물론 얘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아미노산 순서에 따라 저게 자동적으로 저렇게 돼요. 그러면 소포체는 그 원리대로 얘를 그냥 틀을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툭 던져주면 물류센터 골지체에서 분류를 합니다. 너는 소화효소 라이페이스구만. 너는 아밀레이스구만. 카탈레이스구만. 분류해서 섞이지 않게 잘 내보내요. 순차적으로. 그게 골지체가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모양과 특징이 고유하기 때문에 이 효소들은 하나의 기질에만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소화효소들이 그래요. 그 아밀레이스는 탄수화물에만 집중하잖아요. 라이페이스는 지방에만 공격을 하고요. 그걸 기질의 특이성이라고 해요. 절대 펩신은 단백질 외에 다른 물질은 공략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기질 특이성이란 이런 걸 말해요. 왼쪽에 반응물과 오른쪽에 반응물이 있는데 얘는 기질 특이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 효소랑 결합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얘가 만약에 아밀레이스죠? 그러면 얘가 탄수화물이고 얘는 단백질인 거죠. 단백질이 여기 결합 못해요. 아밀레이스랑.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기질 특이성, 얘가 효소, 이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결합했습니다. 이 얘를 효소 복합체라. 효소 기질 복합체. 자, 저렇게 효소가 반응과 딱 결합을 하잖아요. 그럼 효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생성물은 나뉘죠. 동화야, 이화야. 이화죠. 분해니까. 맞아요? 여러분,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분해되는 이화작용만 보여준 건데 동화를 하는데도 효소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이화를 시키는 과정을 보여준 거야. 근데 이 효소가 말짱하죠? 이게 바로 촉매예요. 반응은 참여하지 않고 반응을 빠르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 이렇다면 얘는 다시 돌아가서 효소로서 작용을 또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의 아밀레이스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다 분해한다니까. 알았니? 그러면 요런 그림에 따라 어떤 게 쓸 수 있냐면 잘 봐요. 얘를 기질 농도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분해 속도라고 합시다. 단 일정량 효소예요. 자, 변호사가 8명 있으면 아무리 빨라도 한 번에 몇 쌍의 부부밖에 이혼을 못 시키는 거야. 8쌍이거든? 이해가냐? 변호사가 8명 있으면 한 번에 8쌍씩 이혼을 할 수는 있어. 그러면 8명의 변호사가 있는 곳에 부부가 한 쌍이 오고, 2쌍이 오고, 7쌍이 오면 얘는 계속 빨라져.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봐. 이 부분이 S1, 이 부분이 S2라고 하자. 잘 해석해봐.
변호사 모두가 반응에 참여한 것이 어디요? S1, S2 중에? 이거 이해했어?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뭘 의미하겠지?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는 부부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냐? 변호사가 부부랑 막 상담하고 있어서 상담이 끝나면 헤어지겠지, 둘이. 이해가서? 네. 그러면 S1, S2 중에 질문 잘 들어. 놀고 있는 변호사가 많은 곳이 어딜까? 그래. S1이 놀고 있는 애가 많은 거야. 반대로 말할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은 데는 어딜까? S1, S2 중에. S2? S2야. 왜요? 왜요? 아니 쟤네들은 붙어있잖아요. 붙어 있다는 게 지금 상담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부부고 변호사라니까. 변호사가 둘이 이혼하는데 같이 기념으로 이혼하진 않잖아. 변호사를 계속 이혼시키고 그 자리에 있단 말이야. 또 다른 부부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일정량 효소라는 건 변호사는 한정적이란 얘기야. 근데 기질농도라는 건 부부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지, 계속. 그러면 결국 속도가 계속 빨라진다는 얘기는 지금 한정적 변호사에 아직 다 풀을 안 채운 거지. 한 쌍 들어오고 두 쌍 들어오고 세 쌍 들어오고. 근데 S2 정도 농도가 되면 이제 모든 변호사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놀고 있는 변호사가 없는 거지. 곧 효소 기질 복합체가 풀로 꽉 차 있는 형태가. 그때가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저걸 많이 물어봐. 이 그래프를 제일 많이 물어봐. 그럼 스님 반대 그래프도 있잖아. 있지. 이렇게. 그리고 일정량 기질 농도 그리고 분해 속도, 이온 속도라고 생각해. 이온한다고. 이온하는 속도. 변호사가 무한히 많어. 그럼 오는 족족 모두 살벌하게 이혼시킬 수 있지. 한두 명 오는 게 아니라니까. 부부가 수억만 명이 와. 수억만 쌍이 그래도 오는 족족이야. 이해 갔어? 오는 족족 분해한다. 그래서 이거 안 내. 너무 쉬우니까 이건. 얘가 잘 나온다. 시험에. 알았어요? 지금 이게 생투 문제, 생투 문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봐요.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는 S1보다 S2가 많아요. 알았어요? 그러면 반응하지 않는 효소는 S1하고 S2 어디가 많아요? S1이 많다는 얘기죠. 변호사.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알겠죠? 효소 기질 복합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효소와 생명활동이 있는데 효소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한대요. 근데 효소에 대한 정의는 아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효소에 대한 정의해보자. 주성분이 뭐였어? 단백질이었다는 거지. 단백질이기 때문에 얘들은 적정 pH가 있어. 이 pH라는 게 수소 이온 지수인데 산성도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은 요 정도만 알자. 적정 pH가 다 따로 있어. 니네 pH 7이 중성인 건 알아? 아이 이런. 오늘부터 알았다. pH 7은 중성이고 7보다 낮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야. 14가 끝이고 1부터 14 사이에 적정 pH가 존재하고 적정 온도가 존재한단다.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온도에 따른
활성도를 보면 얘가 이렇게 돼, 이렇게. 그 여기 몇 도신가 봤더니 여기가 37도 정도 된다고 보면 돼. 요거 넘었으면 활성도가 뚝 떨어져. 돌아올 수 있어, 없어? 고온에서 못 돌아온다. 비환원성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아래는 뭐 지금 0에 수렴하지, 그지? 0에 막 거의, 하지만 0에 들어가지 않고 이거 이제 냉동인간, 알았어? 얘를 다시 온도를 높이면 활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 효소의 성질이야 이게. 그 다음에 효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체 정촉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그럼 이런 효소들이 과연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나 한번 볼게. 먼저 발효식품. 벌써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 2개나 된다. 그지? 된장, 김치, 치즈, 혹은 야쿠르트. 그죠? 이런 것들이 발효식품. 고기 연육제. 연육제라는 건 부드럽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키위, 파인애플 외에도 배. 니네 보면 육회에 배 이렇게 얹어서 나오지. 이런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머님이 갈비찜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과일 많이 넣거든요. 그게 얘들이 다 산성도가 있는 애들이, 키위나 파인애플.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죠.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뭐랑 같이 먹어요? 새우젓이랑 먹죠. 그게 분해 효소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족발 먹으면 새우젓 오잖아.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혜는 엿기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아밀레이스가 탄소, 밥 속의 녹말을 엿당으로 이화작용. 녹말을 엿당으로. 그래서 엿당이 이당류거든요. 이런 애들을 다당류라고 합니다. 당이 많다. 이당류. 그리고 이제 포도당, 엿당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거든요. 그건 단당류라고 불러요. 이렇게 고분자를 저분자로 다 끊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예요? 이화작용을 보여주는 거죠. 의약품에 소화제가 있어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고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고요. 지방 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섞여 있어요. 하나의 소화제. 알겠지? 그리고 혈당 측정기나 소변 검사지를 보면 포도당이 얼만큼 많으면 이 효소가 작용이 활발해지거든. 효소 활성도를 따라서 측정을 합니다. 그게 어디 지수가 어디까지 가느냐, 110이냐, 110을 넘느냐, 이런 식으로 효소의 작용의 활성도가 높으면 그만큼 포도당이 많은 거잖아. 혈당을 의심하고 뭐 이런 거죠. 생활용품 중에 효소 세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 중성세제 있죠? 거기에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때를 벗기는 거죠. 단백질과 지방이 이게 뗍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뭐 볼펜 자국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분해하는 효소들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 효소 화장품, 이거는 이제 보습제 말고요, 여러분. 보습제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는 물질들이거든요. 그건 뭐 이가 알코올, 삼가 알코올 이런 것들을 보통 2차, 3차 이런 것들을 쓰는데 보통 1차 알코올을 많이 쓰나요? 3차 알코올을 많이 쓰겠다. 근데 피부의 각질층 이런 것들은 되게 딱딱하게 굳은 피부 시체거든. 물론 그거 먹고 사는 애가 누구예요? 응. 니들 피부 껍데기 먹고 사는 애들 있잖아. 저기 침대에 많이 사는 애들. 진드기? 벼룩은 좀 부끄럽고요, 좀. 그런 애들이 사람 각질 먹고 살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그러니까 피부의 각질균을 분해하는, 그러니까 얘들을 분해하면 피부가 매끄러워 보이겠지? 그런 단백질 분해 요소가 들어있고, 이 효소 치약은 그 칫솔질을 하잖아. 그 치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산성화된 치아 내부 구강을 중성화시키는 거야.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 그럼 제일 먼저 입에서 탄수화물이 녹말이 엿방으로 분해가 된다. 그지? 그렇게 되면 pH가 선생님 옷처럼 이렇게 뚝 떨어져. 알겠냐? 뚝 떨어. 먼지도 자꾸 묻었고. 그죠? 뚝 떨어져. 없겠죠. 쥐날 뻔했어 지금. 뚝 떨어지거든? 그러면 그 치약 속에 들어있는 불소, 알죠? 불소 함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들이 산성도를 낮춰줘요. 아까 얘기했지만 pH 7보다 막 낮으면 낮을수록 산성도가 큰 거거든요. 꼭 내신 등급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등급이 제일 좋아요? 1등급. 야, 그죠? 1등급. 우리에겐 7은 없다.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산성이 세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음식을 먹으면 입안이 산성도가 뚝 떨어지는데, 산성도가 확 세지는데 그걸 높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 이제 우리 치아 사이사이에 극악무도한 탄수화물들이 껴있잖아요. 특히 탕후루 형제들 먹으면 이제 난리 나잖아요. 찐득찐득 다 붙어 있잖아. 걔들을 싹 분해해주는 역할도 해요. 치아를 보호해주는 거죠. 왜? 걔들이 붙어 있으면요, 아밀레이스들이 계속 침은 나오잖아. 너네 계속 있죠, 침은. 그죠? 걔들이 계속 분해한단 말이야. 그럼 계속 산성돼요. 그럼 계속 칫솔질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싹 다 얘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지. 녹여서 몸 안으로 싹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치아를 보호하는 거지. 자기 치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그런 애 있어요. 되게 튼튼한 애들. 친구들 물어봐요. 나 치과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런 애들 있어요. 오복이죠, 오복. 근데 그래도 대부분 치아만 좋아요. 머리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화장지 및 종이 제조인데, 이거 사실 니들 화장실 요즘에 쓸 때 보면 이렇게 물에다 버려도 된다는 화장지 많잖아. 대부분 버리잖아. 쏴놓지 않고. 그게 물에 분해되는, 특히 니네 거기 그런 거 있잖아. 그 화장실에 이렇게 뭐 뒤에다 파란색 뭐 이렇게 물 나오게 넣는 약 있잖아. 그거 화수구 세정제인가 뭐 그거, 그게 비닐로 쌓여있잖아. 그거 그냥 넣어도 돼. 걔가 녹아 물에. 그게 분해 효소야. 가수 분해 효소 포함된 거. 알겠지? 자, 섬유산업에서 청바지 탈색. 이거 청바지 탈색은 사실 여러분 보면 청바지 중에 스노우진이라는 거 들어봤냐? 우리 때 유행했는데. 그거 입으면 응? 다리가 막 팔자로 벌어지죠. 그 파란색에 빼면 막 희끗희끗하게 빠지는 거예요. 희끗희끗하게. 응? 파랗지 않아요. 눈 쌓인 것처럼 싹. 응? 섬유소, 분해요소가 들어가서 걔를 뺀 거예요. 환경종합은 너무 많죠. 여러분, 여기는 실제로 공장 폐수나 이런 곳에 얘 정말 많이 이용해요.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실제로 요거 미생물 효소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그거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일단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하고의 싸움이 대부분이겠어요? 질병하고 식량이에요. 무조건 걔들은. 근데 우리나라 식량이 아프리카에서 벼가 재배된다면 얼마나 웃길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80년대 통일벼에 성공한 거죠. 병충해도 강하고 그 쌀알도 많이 엉그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더 품종 맛있는 쌀을 사람들이 원하다 보니까 걔가 사라졌어요, 통일벼가. 그러니까 병충해만 강한 게 아니야. 맛도 좋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천쌀 뭐 이런 쌀 있잖아요. 그런 쌀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애들이 보니까 못 살거든. 막 식량내는 호덕이고 통일벼를 전수해 준 거야. 그래서 지금 뭐 수단, 홍고 이런 데서 난리 났어요.
그걸로 식량난이 해결된 거야.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물이 부족하잖아. 내륙지방이니까. 물이 들어가고 그 관기시설까지 다 만들어줬거든. 근데 그 이집트 옆에 그 알제리인가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미생물 효소를 통해서 자, 내륙지방이니까 고기값보다 수산물 값이 더 비싸. 내륙지방이니까 바다 높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는 지중해 근방인데 모든 물고기가 자라서 거기서 죽는다고 할 정도로 거기는 염분 농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 나라가 물고기 한번 먹으려면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를 전수해 줬냐면 새우 양식을 전수해 준 거야. 니네 새우라고 하는 거는 물에다가 키워야 되잖아. 우리 저수지 같은데 새우 양식 되게 많거든. 이들 다 먹는 게 양식 그거야. 양식 새우야. 근데 걔들이 그 인근 바닷물을 희석시켜서 거기서 새우 양식을 성공을 했어. 우리나라가. 그래서 애들이 새우를 재배를 하게 된 거지. 거기서 재배를 웃긴다.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막 키우게 된 거지. 근데 그 기술력을 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장 10배라고 하던데 그 정도 크기에 물을 놓고 하는데 가장 그 문제점이 뭐였냐. 물을 계속 개보수 해줘야 되잖아. 갈아줘야 되잖아. 그런데 얘를 써가지고 물을 안 갈아도 되게끔 만든 거지. 그 찌꺼기를 효소들이 먹고 분해를 하면 그 효소를 또 그 미생물들을 또 새우가 잡아먹고 그 찌꺼기를 또 그 미생물들이 먹고 그래서 순환하게 만든 거야. 지금 난리예요. 대박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새우 양식을 시작했다는 그것이 바로 효소. 그래서 효소의 과학은 앞으로 미래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효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지구도 지킬 거래요. 그 여러분 옛날에 탐 크루즈 영화 우주전쟁인가 봤어요? TV에서 안 봤어요? 그 재밌는 거 안 봤어요? 상상만 해도 무섭죠? 이렇게 생긴 애걸요? 이렇게? 이게 우주 괴물들이 타고 다니는, 병기예요, 병기.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와요.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쉴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탱크를 쓰고 쏴도 이게 안 넘어가네. 여기 밑에서 이렇게 끈이 나와서 사람을 잡아요. 끌고 올라가서 이 양쪽에 있는 거에다 넣어요. 그리고 걔를 빨고 올라가서 짜요. 그래서 피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지구를 자기들이 살기 편안한 곳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우주선, 얘들이 수백 년 전부터 지구에 숨겨놓은 거지. 얘기에 의하면. 근데 번개가 빵빵 치는데 이 로봇이죠. 숨어 있는 곳에 외계인이 들어가는 거야. 빛을. 그래서 시작되는 거거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싸워요. 탕크루도 싸우고 막 엄청 싸우는데 민간이야 탕크루는. 근데 엄청 싸우는데 어느 날 사람들도 엄청나게 죽고 얘가 픽픽 쓰러지는 거야. 봤더니 얘들이 간과를 하지 못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얘야. 미생물. 걔들에 의해서 얘들이 잠식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기서 살면서 적응이 된 거 아니야. 그런 미생물들에 적응이 안 된 거야. 가지고 막 외계인 죽고 로봇 쓰러지고 혼자 스스로. 그래서 인간 승리. 이거예요. 얘기의 끝은. 미생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보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균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균들이 대장균이 있겠어, 그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8억 마리 이상이지. 8억. 알겠습니까? 그런 균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점도 주고 나쁜 점도 주겠죠. 근데 나쁜 균과 좋은 균이 같이 있어야 된대요. 좋은 균만 있으면 안 되고요. 나쁜 균이 같이 있어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늑대 무섭죠? 근데 늑대를 다 죽이면 사슴들이 엄청 늘어나요. 그 사슴이 풀뿌리까지 다 캐먹어갖고 탱탱이가 다 막 작살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 자,
이제 여기까지 효소 과정까지 됐고요. 그 다음엔 실험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봐요.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막을 통한, 그러면 여러분 이거 배웠죠? 봐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에서 중요한 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죠. 자, 확산도 있고 삼투 현상도 있는데 둘 다 에너지가 필요 없어요. 그럼 삼투는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한 말은 이게 안 맞지만, 여러분 확산이 뭐죠? 고농도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농도로 가는 거예요. 이걸 무질서도로 표현하면 똑같은 입자라면 고농도가 되려면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고농도가 되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규칙적이겠죠, 그건. 아셨어요? 저농도가 되려면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고농도, 저농도 중에 누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저농도가 활발하다고 할 수 있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으려면. 그래서 사실 모든 물질은 뭉쳐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반응들은 이제 무질서가 큰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무슨 말도 했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오면 방이 지저분해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 삼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물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잘 봐요. 여러분, 입자가 똑같은데 저 농도가 되려면 물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똑같은 소금인데 저 농도가 되려면 물을 많이 부어야 돼, 적게 부어야 돼? 그래요. 얘가 물이 많은 거라고 해요, 여러분. 자, 물의 양은 얘가 많다고요, 얘가 적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누가? 물이. 용질은 이동하지 않고 물만 이동하는 이 현상이 삼투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평한 관에 놓고 여기 삼투막을 놓잖아요. 반투과성 막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반투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다 물 놓고 여기다 소금물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물이 이동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분명히 이동하는 물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물이 더 많이 가죠. 언제까지 가느냐?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가요. 근데 여러분, 얘가 농도 같아질 수 있을까요? 소금물이랑? 무슨 얘기야, 그럼? 100% 다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이 막이 받는 압력이 있어요. 이렇게 압력이 쑥 불룩해질 거 아니야. 이게 삼투압인데 이걸 측정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지금이야 이 막 센서가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못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측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U자가 이렇게 놓으면 아무리 여기에 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소금물이 있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이 물이 여기까지 100% 다 안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넘어가면 얘 물이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상승하겠지, 그치? 그럼 그만큼 여기는 어떻게 되겠냐? 떨어지겠지. 그러면 얘가 막 떨어지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 이 정도에 해당하는 중력이 누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투압에 밀고 올라가려고 해도 이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 멈춘다고. 그러면 이 물이 이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물도 있겠지만 얘가 받는 압력을 어떻게 측정하냐? 이렇게 되면 멈출 거 아니야. 그럼 막이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원상태로 돌리는 데 필요한 압력, 이걸 삼투압이라고 한 거야. 얘 농도가 진하잖아? 그럼 물높이가 더 많이 올라가. 알겠어? 그럼 원위치로 돌려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겠지? 그걸 삼투압이라고 그래. 근데 너희들은 이런 압력까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의 이동 방향을 보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여기다 세포를 하나 놔볼게. 얘가 누구라고? 누구야 얘? 얘 누구야? 세포야 세포. 알았어? 이 세포인데 물이 이렇게 가는 거야. 물이 밖에도 용액이고 이 안에도 세포도 물도 갖고 있잖아. 물의 이동이 이렇다는 건 물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저에서 고로 간다고 그랬어. 그럼 세포가 저농도인 거지. 여기가 고농도고. 자, 이거 싱거운 물일까 짠 물일까 이거? 밖에. 밖에. 물이 나가야 돼. 이거 왜 나가? 얘 농도와 얘 농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지. 그럼 누가 농도가 진한 거야? 밖에가 진한 거라니까 얘.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애가 이렇게 생겨 쭈글쭈글해져.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해 갔어? 아, 얘 이렇게 변하면 아이고 밖에가 농도가 진하구나. 얘를 칭하는 말이 고장액이라고 해요. 고장액. 얘보다 진하다는 거지. 근데 얘가 봐봐 한참 지나도 이렇게 있어. 계속. 그럼 밖은 얘랑 똑같은 거야. 등장해. 그래서 나가는 물과 들어오는 물이 똑같은 거지. 자, 근데 이런 애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무 빵빵해진단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들어온 거잖아. 물이. 그지? 심지어 이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터진다니까 이러다가. 동물세포는 터져요. 식물세포에 세포벽이 있으니까 안 터지겠지만 용혈 현상이라고 하거든. 적혈 같은 거 집어넣으면 다 터져. 니네 물속에 넣으면 다 터져. 오. 저장이. 우리 몸에 삼투압, 몸의 혈액 농도거든. 체액의 농도인데 그거보다 얘가 낮은 거지. 그게 순수한 물이면 돼. 순수한 물. 이러면 그냥 물이 치고 들어와. 빵빵빵. 알겠어? 그걸 실험하는 거라고. 실험을 가만히 봐봐. 너희들이 나중에 그 점수가 많아.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점수가 많다고. 그거 작살나면 1등 못 맞아 니들. 특히 여학생들은 그거 잘 챙기거든. 그지? 남학생들이 못 챙겨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 지필고사 100점 맞으면 뭐하냐고. 그게 40점인데. 자, 여기 봐봐. 적양파의 표피. 왜 하필 양파냐고? 그러니까 관찰하기 쉬워서 그래. 적색이. 알겠지? 가로 세로 5mm 크기의 칼집을 내고 핀셋으로 양파 표피 조각을 벗겨낸데 가능한 얇게 벗기래. 자, 두 번째. 0.9% 소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표피 조각을 놓아보아. 덮개율을 덮고 100배 확대해서 관찰한대. 요놈들이 어떻게 됐나 본다는 거야. 자, 덮개율이 한쪽에 10% 소금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반대쪽에서 거름 쪽으로 쓱 흡수하면서 안쪽으로 스며들게 하면은 세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다는 거야. 지금 봐봐. 아까 스님이 네모난 박스로 귀엽게 그린 애가 바로 양파 표피 세포인 거야. 그 주변에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을 넣고 실험을 할 거라고 지금. 그래서 그 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자, 뭐 까닭이야 스님이 얘기했지? 자, 0.9% 소금물. 먼저 떨어뜨리는 까닭이 뭐냐? 양파 표피 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서 표피 조각이 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이야? 등장액이라는 얘기. 빵빵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지. 10% 소금물을 떨어뜨리는 까닭. 자, 이거 고농도 용액, 고장액이지. 안팎으로 물질 이동으로 나타난 세포 변화를 관찰한다. 밖이 고장액이 되면 안쪽에 있는 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서 얘가 변하는데 쪼글쪼글해지는데 문제는 식물에겐 뭐가 존재하냐? 이렇게. 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동물은 쭈글쭈글해지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 세포 벽과 이 안쪽에 막이 있어요. 세포막. 그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분리된다고. 이 공간이야, 공간. 원래 이게 탁 하고 붙어 있거든? 요게 누구라고? 세포막에 이게 분리돼. 이걸 원형질 분리라고 그래. 물론 이 안에 핵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있고, 뭐, 엽록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속포체, 단데 이게 분리된단 말이야. 동물 세포 있으면 쭈글쭈글해졌겠지만, 얘들은 물이 빠져나오고 분리돼.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자, 가정 이와 같이 현미경 표본을 만든 다음, 10% 소금물 대신에 중류수로 실험을 하면, 자, 이 상태, 등장액 상태로 물을 집어넣게 되면 물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야? 팽윤 현상이라고 그래, 팽윤. 얘가 빵빵해집니다, 안에가. 폭발도 안 되고. 동물이면 폭발했죠. 펑 못 터졌을 텐데, 용혈이 일어날 텐데, 얘는 빵빵해지는 거야, 얘가. 그냥 막, 아우, 그냥, 이렇게, 아우. 그래가지고 애가 막, 빵빵. 이렇게 알았어? 터지진 않죠. 벽이 막 보호가 있으니까. 미치겠죠? 그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그 모양을 밑에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자, 봐봐. 0.9% 등장액이야. 세포벽이 아주 생생해, 애들이. 상큼발랄한데, 요건 뭐냐? 10% 고장액을 넣게 되면 안쪽에 있는 물이 밖으로 다 빠져나올 거야. 그럼 이렇게 봐봐라. 요 실선이 이게 세포벽이거든, 이게. 분리돼 있잖아. 퉁 떨어져 있잖아. 원형질 분리라고 그러거든. 중류수 떨어뜨렸더니 꽉 차가지고 그냥 빵빵해졌잖아, 애들이 다. 이런 거지. 알았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봐봐요. 얘의 농도로 세포 안의 농도를 비교하면 얘 농도보단 얘가 진한 거예요. 지금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제 농도보단 얘가 옅은 겁니다. 물이 빵빵하게 들어왔으니까. 이해 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그 세포 주변의 물의 농도 때문에 그렇다. 그럼 자, 세포막으로는 물이 이동할 수 있다. 세포벽은 물이 통과한다 못한다? 어떻게 통과했어요? 벽으로 둘러쌌는데도 물이 왔다 갔다 했잖아. 통과합니다. 그죠? 미치겠죠? 네, 통과합니다. 막도 통과하고 벽도 통과해요. 벽이 뭐냐면 셀룰로스예요. 샐러드 알아? 샐러드? 먹어봤어요? 여학생들 뭐 한번 먹어봤어? 샐러드? 다 빼놓고 고기만 먹지? 네. 저럴 줄 알았어. 샐러드 드세요. 그 섬유질이 이거예요. 물을 다 흡수해요. 통과합니다. 알겠어요? 안 그러면 물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꽉 막고 있으면 물이 이동이 차단이 되는데. 알았죠? 자, 중류수 농도가 다른 소금물을 사용한 까닭이 뭡니까? 물의 이동을 알아보려고요. 그게 무슨 압이라고? 삼투압입니다. 두 번째, 10% 소금물을 떨어뜨렸을 때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되니까 이거 원형질 분리라고 했죠. 왜요? 물이 밖으로 다 빠져나왔으니까. 알았죠? 그럼 세포질 내부의 부피가 줄어들고 벽에 접착되어 있던 세포막까지 뜯어지는 거야. 너무 안쪽으로 쪼그러들다 보니까. 알겠지? 다음에 중류수를 떨어뜨릴 때 팽팽해진 까다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알았어? 밖에가 낮잖아, 농도가.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삼투에서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 농도가 낮은 쪽은 물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농도가 높은 곳은 물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의 확산과 비슷하게 해석하자. 자,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를 통해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해가지고 세포가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고요. 세포막은 저렇게 뭐 단순 확산, 그 다음에 촉진 확산, 그 다음에 삼투압 이런 영향도 주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끌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도와줘요. 유동성 모자이크막이라. 알았죠? 자, 효소의 작용 원리에 관한 실험입니다. 카탈레이스 어디에 들어있다고 그랬어? 피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말 썼어요. 거기 들어있습니다.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을 통해서 효소가 작용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저 카탈레이스라는 효소 자체가 과산화수소를 이산화망가니즈 같이 분해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산화망가니즈 같은 촉매는 무기촉매라고 합니다. 걔들은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잘 분해돼요. 근데 카탈레이스는 생체 정촉매잖아. 몇 도 이상이면 뚝 떨어져, 활성도가. 36.5도 이상이면 떨어집니다. 아셨어요? 시험과 내기 시에 3% 과산화수소를 3ml씩 쭉 넣어요. 이걸 변이 통계라고 합니다. 과산화수소 양이 똑같아요. 3%짜리. A, B, C에 이제 감자 조각 집어넣고 생간 조각 집어넣고 A는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죠? A 같은 시험제 이거를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A를 뭐라고 한다고? 대조군. 비교 대상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 실험에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형외과 가면 비포 애프터 있죠. 비포가 없으면 어떻게 얘가 이뻐진지 어떻게 알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거죠. 여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무리한 질문을 합니다. 쌤 잘생겼니? 했을 때 니들이 픽 웃는 건 니들 머리엔 차은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잘생긴 남자 아이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확 오니까 풋하지만 남학생들한테 야 선생님 잘생겼냐 그러면 남학생 본능적으로 자기랑 비교해요. 본능적으로 자기랑 딱 비교하는데 그 남학생들의 특징이 겸손합니다. 어우 잘생겼어. 근데 남자애들은요 여자애들이 보면 재수없을 수 있는데 아무리 못생긴 남자애들도요 세수를 하다가 머리를 감다가 막 닦은 거울을 봅니다. 5분을 보고 나면 이 정도면 뭐 이러고 나와요. 다 남자애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남자들은 마성에 빠져 있어요. 여튼 대조군이고요. B씨는 실험군이라고 해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데 감자나 생간을 넣었더니 기포가 다 발생한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저 안에는 과산화수소수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생으로 사용했느냐 봤더니 이걸 익히거나 가열을 하게 되면 누가 죽어요? 효소가 죽어서 그래요. 그럼 저 안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나 봤더니 카탈레이스가 들어있더라 이거죠. 감자나 생간.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무즙도 마찬가지예요. 무즙에도 카탈레이스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일어나. 알겠어요? 삶은 감자 전화 주세요. 먹을게요. 실험에 오지 말고.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생간, 생감자 이래야 이 실험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포는 누굴까요? 산소예요. 산소. 그래서 이 산소에다가 봐요. 향을 집어넣었죠. 이 꺼져가는 향을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아니면 붉게 살짝 타는 향을 집어넣으면 확 타올라요. 이런 걸 조연성이라고 합니다. 조연성. 무슨 얘기죠? 타는 걸 도와주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탄다는 건 연소. 타는 걸 도와주는 성질을 조연성이라는데 이게 산소기체예요. 확 타오릅니다. 확 타올라요. 아니면 여러분 깐부기불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깐부는 아는데 깐부기불은 모르죠. 깐부 알아요? 오, 그렇구만. 저도 그거 보고 알았어요. 깐부. 근데 깐부기불이 뭐냐면 여러분 성냥 볼 기회가 별로 없어. 성냥을 딱 태우잖아요. 그럼 이렇게 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끝부분에 연기가 이렇게 나면서 빨갛게 반짝반짝 하면서 타고 들어가는 불이 있어요. 그게 깐부기 불이에요. 그 불이. 꺼지기 직전에 그렇잖아요. 뻘겋게 허연 재를 남기고. 근데 그거를 산소 있는 곳에 집어넣으면 다시 확 붙어요. 조연성 기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체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 산소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화학 반응 여기에 누굴 넣는다? 우리는 지금 카탈레이스를 넣는데 어떻게 넣는다? 생간하고 생감자를 넣는다. 생간에 뭐 있지? 혈액 있잖아, 혈액. 그래서 혈액 속에 카탈레이스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습니까? 자, 기포 발생이 끝난 후 시험관 A씨에 과산화수소를 2ml씩 더 넣고 기포가 발생하는지 할까요, 안 할까요? 자, 기포가 다 발생했어. 거기다 다시 과산화를 집어넣으면 반응할까, 안 할까? 아니요. 변호사님이 부부 하나 이혼시켰다고 직장을 무너뜨려? 관둬? 에이, 나도 이혼해야지. 그러나 계속. 이게 촉매의 특징이라고.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알겠어?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하고. 자, 과정 3, 4, 5를 한번 볼까? 시험관 I,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 당연히 안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과정 4, 5, 변화 없고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과산화수소를 오랫동안 냈더니 산소가 1도 안 나올까요? 나오긴 나와요. 근데 느리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시험관 B, 아까 생간 넣은 곳이 있어. 생간. 기포 발생했고요. 불씨가 되살아나 밝게 잘 탐. 시험관 C, 밝게 잘 타고 발생하고 기포가 다시 발생함. 이거 왜 다시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얘들은 촉매이기 때문에 그래. 촉매이기 때문에 기지를 아무리 넣은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계속 반응은 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감자와 생간에 들어있는 효소 이름이 누구라고? 카탈레이스. 두 번째, 시험관 A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자연적 분해 속도가 느려서, 알게요? 굉장히 느린데 거기다 농도도 3%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그 음료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뭐 함유 1%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1% 산삼 1%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시험관 BC에서 불씨가 살아나 밝게 잘 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체 성분은 산소다. 무슨 성 기체? 조연성 기체. 시험관 BC에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넣잖아요. 왜 발생하냐고요? 촉매니까요. 그거야. 촉매니까. 반응 전과 동일한 상태로 반응하니까. 알았죠? 다음.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데 이 효소도 건드리지 못한 에너지가 뭐라 그랬지? 반응열. 반응열은 못 건드린다 했죠?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중에 활성화 에너지를 거의 0으로 만들 수 있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그런 게 없어. 봐. 그죠. 그죠. 소울 모르겠어? 네. 아, 잠깐만 알 것 같아요. 소율한테 물어봤는데 뭐가 어디서 이렇게 열심히 막. 얘들아, 촉매가 반응열은 못 건드린다고 했잖아. 네. 근데 흡열, 발열 중에 어떤 애가 활성화 에너지에 반응열을 포함하고 있니? 봐라. 흡열. 이거 흡열이야, 발열이야? 발열. 이거 에너지 차를 잘 봐. 출발은 얘야. 얘들 입장에서는, 응? 이게 야, 이게 저기 재력, 재력. 누가 가난해? 반응물이 가난하지? 네. 누가 가난해? 그럼 누가 돈을 쓰는 거냐? 왼쪽, 오른쪽 가만히 봐봐. 니들 입장에서 쟤는 돈을 빨아가는 놈이지.
부자가 되잖아. 얘는 거지가. 흥청망청 쓰는 놈이잖아. 니네 장사하는 입장에서 어떤 놈이 좋아? 요 놈이 좋잖아. 돈 쓰니까 이게 발열이라고. 발열급여는 너희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따뜻하네? 그럼 걔는 잃은 거야, 열을 나한테. 그래서 내가 따뜻한 거야. 알았어? 왜 이렇게 추워? 흡수한 거야, 저놈이. 얘들 입장에서야 열을 흡수했으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고, 얘는 열을 방출했으니까 낮아지는 거거든?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 가냐? 반응물로부터 생성물, 활성화 상태까지 에너지야. 그럼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게 요거잖아. 그럼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거니까, 얘는 이거니까, 누가 Q 반응 열을 포함하고 있어. 왼쪽이 포함하고 있지? 네. 그래서 흡열은 아무리 정촉매를 사용해도 활성화 에너지를 0으로 못 만들어. 얘만 가. 알겠어?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들 반응열은 못 건드린다.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에 효소는 반응이 일어난 후에도 변하지 않아서 재사용이 된다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아까 봤단 말이야. 이거 그래프 기억나? 기질의 농도, 그러니까 효소가 일정하다면 기질 농도가 아무리 많은들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어요. 효소 농도에 딱 맞춰서 끝나요. 반응 속도는. 뭐 0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일정하다는 거죠. 왜? 효소는 아무리 적은 농도가 있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질을 모두 변화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 특징이다. 요것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를 좀 하나만 풀어볼게. 니네 문제 중에 니네 숙제지만 페이지 155쪽에 04번 봐봐. 155쪽에 04번. 자, 한번 붙어봐. 1등급 도전. 155쪽에 04번. 이 그래프 아까 봤지? 다 풀었습니까? 풀었는데 맞는지 아닌지를.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 누구예요, 여러분? 기억. 효소, 기질, 복합체예요. 다시 말해서 기질과 효소가 딱 붙어있는 상태면 반응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S1, S2 중에 어디가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을 거냐는 거죠. 당연히 S2일 때가 많죠. 네. 왜? 속도가 빠르니까. 놀고 있는 효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풀로 놀고 있어요, 저기. 자, 니은 활성화 에너지요. S2일 때가 S1일 때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효소 일정량 들어있죠. 그잖아요? 효소 S1이든 S2든 잘 들어요. 분해되는 기질의 숫자 차이일 뿐 활성화 에너지는 기질 복합체가 결합되었을 때 각각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효소가 관여하면 활성화 에너지 떨어진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변호사 없이 헤어질 때는 300이 들었던 돈이
변호사를 만나니까 250이 들었다. 50 들었죠? 그럼 그 모든 효소 기질 복합체가 250이라는 얘기지. 알겠니? 어떤 효소 기질 복합체는 300이고 어디는 400이고 똑같단 말이야. 효소는. 알았어? 동일한 효소가 가냐면 활성화 에너지도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S2일 때 B를 만약에 첨가한대요. 여러분 B가 누구죠? 비가 효소? 그렇죠. 반응속도는 증가해야 하나요? 증가해요. 변호사가 더 투입하면 더 빨리 이혼시킬 수 있잖아요. 사람들 더 많은 쌍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와우.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되게. 알았어요? 잘 풀었으면 여러분들 수업을 제대로 들은 거죠. 뭐 워낙 잘 가르치니까. 마지막은 병신지수는. 얘들아 거기 154쪽에 14번 봐봐. 보이냐? 네. 그림만 딱 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효소가 건드리지 못하는 게 누구야? 디귿.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14번의 니은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해 갔습니까? 네. 다시 오른쪽 페이지에 03번 가봅시다. 사람의 적혈구를 놨어요. 가를 보니까 변화 없다. 등장액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가에다 써보세요. 등장액. 03번 우측에. 그게 생리식염수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리식염수가 저기 편의점 파는 거예요. 다음 나 0.2% 소금물이 들어간 겁니다. 농도가 옅잖아요. 지금 되게. 그러니까 사실 0.2%가 들어가면요 밖에서 그 적혈구 안쪽으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밖에 농도가 옅으니까. 쭈그라든 건 뭐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간 거죠. 2% 소금물이에요. 볼 줄 알면 여러분 안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오늘.